네, 로얄마스터 강정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던데요. 왜들 여기 왜 오셨어요? 한강도 가셔야 되고 막 어디 막 단풍은 아직은 아니지만 이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막 코로나 때문에 못 움직였잖아요. 제 강의 들으러 오셨군요. 어머 사장님 사랑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떻게 오셨던지 간에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죠. 제가 5월에 강의를 했더라고요. 5월 달에 강의를 하고 지금 이제 또 원래는 다음 10월에 강의가 있는데 갑자기 지금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오늘 저도 다른 일정을 바꿔서 이렇게 여러분을 뵈러 왔습니다. 너무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오늘 식사들은 하셨고요. 요즘에 애터미가 또 다시 오프라인으로 지금 이제 전환이 되면서 폭발적으로 지금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막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요즘에 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 사업 너무 하고 싶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조연아 팀장님 무슨 마음으로 지금 마케팅 플랜을 설명했는지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저분은 한국 분이 아니신 것도 아시죠? 저분이 속으로 얼마나 그러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도대체 왜 못하냐고. 나도 지금 이제 한국 사람도 아닌 나도 배워가지고 이 애터미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국 분들이 한국 회사를 가지고 한국말로 한국 사람들한테 알리는 이 일을 도대체 왜 못하냐고 속이 좀 답답할 것 같아요. 해외를 갔다 오신 분들이 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한국이 얼마나 애터미 할 수 있는 천국 같은 환경인데 왜들 어렵다고 하냐고. 왜 힘드냐고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애터미가 힘드신 분. 세상에 너무 오늘 센스 있는 분들만 오셨나 봐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드시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애터미는 되는 일이거든요. 애터미는요, 제가 지금 12년 차 하고 있어요. 직업으로 했고요, 전업으로 했고, 미친 듯이 했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애터미는 안 되면 기적인 게 맞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안 되냐면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돼요.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갈수록 힘들어요. 근데 애터미를, 어머, 이 정도야. 그리고 지금 당장에 어려운 거는 뭐냐면, 아직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들어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애터미를 하면서 힘든 거는 뭐냐면 이런 일을 안 해보다가 새로운 일을 지금 만나서 하기 때문에 지금 밖에 나가면 애터미 하라고 그래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러죠. 지금이 최고의 기회라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속상하시죠? 하지 말라고 하면? 저는요 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를 10년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힘이 안 든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가서 얘기를 했는데 애터미를 얘기했더니 나 애터미 지금 팀장이에요. 애터미 지금 판매에서 세일즈 마스터 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제가 그분하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아직도 어쩌다가 애터미 그거 돈도 안 되는 거 왜 그 짓을 하고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뒤로 돌아서서 아싸 이러는 거죠. 얘가 아직 모르는구나. 그리고 제가 10년 동안 애터미를 어떤 일을 했냐면요. 회장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써봐, 먹어봐, 발라봐. 그리고 가보자. 이래서 지금 애터미 등록된 회원들의 90%가 소비자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애터미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해. 근데 그분이 아는 거는 뭐냐면 본인이 써본 치약 정도 알 수 있고요. 본인이 화장품을 썼다라면 거기까지만 아는 거죠. 고등어하고 라면을 드셔보신 분은 애터미를 그냥 고등어하고 라면 정도로 아는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이 애터미 안다 그러면 그 말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제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애터미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애터미 아세요가 아니고 애터미 제품 좋은 거 써보셨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나 다 쓰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500가지가 넘는데 어떻게 다 써요. 500가지 넘으면 그분이 수당도 받아야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라고 물어보셔야 되냐면 애터미에서 수당은 얼마나 받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래요? 어머 수당 그런 거는 무슨 수당?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당연히. 작년에 우리가 애터미가 2조 2천억을 했어요. 마케팅 플랜 제대로 들어보셨는지 제가 여쭤볼게요. 2조 2천억에 35%면 얼마예요? 7,800원. 네. 작년에 그 정도가 캐시백이 됐는데
사장님들은 얼마나 받으셨냐는 거예요. 애터미는 아무리 많이 매출을 일으켜도 상한선이라고 하는 끝이 있는 일이죠. 한 사람이 1억 이상을 못 받아가게끔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은 1억, 아니 5천만 원, 4천만 원, 1천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받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6만 원도 아직 못 받아본 사람들은 소비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직 애터미 1도 모른다니까요. 그분들한테 여러분들은 이제 뭘로 다가가야 되냐면 애터미에서 수당 얼마나 받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셔야 돼.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부터는 소비를 알리는 애터미가 아니라 돈 되는 애터미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알리셔야 되는 거예요. 잠깐 이제 제 소개, 저를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처음 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네. 아, 요즘은 진짜 분위기가 달라요. 처음 오시는 분인데 거의 막 국장님 정도의 표정을 하고 계세요. 나 애터미 다 한다 막 이런 거. 근데 진짜 저희가 보기에도 잘하실 것 같이 생기신 분들이요, 일도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요, 막 이쁜 사람, 멋진 사람, 비주얼 좋은 사람 되게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어머 사장님 애터미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하면요, 그분이 그 말대로 해보려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게 뭘로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시작을 하면 나도 기분이 좋고 듣는 상대방도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또 그렇게 믿고 안내를 하다 보니까요, 그냥 당연히 세미나 안내를 해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초대를 하면 그분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저 사람이 올까 안 올까? 저 사람 되게 바쁜데? 아무리 바빠도 우리 조연아 팀장님보다 바쁠까요? 직장하면서 아이도 키우면서 살림도 하면서 지금 또 이 애터미도 또 글로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저런 분도 지금 세미나 다니면서 애터미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바빠도 부업으로 하고 애터미를 전업으로 하는 사람만큼 바쁘겠냐는 거예요. 모든 게 뭐에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거. 그런 나를 이 날씨 좋은 이 계절에 바깥으로 가려고 하는 발걸음을 이 종로로, 이곳으로 안내하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네, 축하, 그리고 격려해 주셔도 돼요. 앞으로 애터미를 성공하는 것도 누가 할 거예요? 내가 할 거니까. 내 다리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줄 것이고 내 이 손이 좋은 사람들에게 제품을 전달을 하고 정보를 주는 일을 할 거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듣는 말이요, 뭐 아가씨 같대요, 저한테. 아가씨 같아요? 10년 전으로 우리 애터미 화장품이 10년 전으로 되돌려준다고 그러는데 저는 겁나요. 10년 전으로 안 돌아가고 싶어서. 제 평생에 아가씨 때 지나고 나서 피부가 좋으세요라는 얘기를요, 지금 제가 제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이따가 제가 제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애터미를 하고 나서 제가 애터미를 시작을 할 때 한 1년 6개월 동안 거들떠도 안 봤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취급해야 되는 아이템이요, 건강기능식품 해모임하고 화장품이 주래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저하고 전혀 안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하고 안 맞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12년 전에 제가 했던 일은 보험 일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하나생명으로 바뀌었죠. 대한생명이라는 데서 수석 매니저로 제가 한 7년 정도 일을 하고 있다가 애터미를 만난 거예요. 애터미가 왔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등록하는데 아무 조건이 없대요. 등록해달래요. 제 위에 계신 분이 누구냐면 이혜정 임페리얼 마스터님이에요. 바로 밑에 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누가 계세요? 그 위에는 그 오빠 되시는 우리 이덕우 임페리얼님이 계시죠. 근데 그분들이 하신다고 해서 저는 제 인생에 두 번 다시 난 네트워크를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안 하고 싶었고요.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일도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가입비도 없고 월간 유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등록만 좀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등록을 해주는데 혹시 나한테 물건을 사라, 어디를 가야 된다 한마디 하면 내가 확 탈퇴해버린다고 이러면서 엄포를 놓으면서 제가 등록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진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제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제가 애터미를 알아보러 갈 사건이 생긴 게 바로 2010년도에 우리 박미영 크라운 마스터 아시죠? 제 바로 밑에 있어요. 제 새끼예요.
근데 우량아가 돼가지고 얼마나 아주 강의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아주 성품도 좋고 딱이에요, 딱. 네트워크 체질이야, 그 친구가. 근데 보험을 하러 왔던 그 친구가 이제 갑상선 암 수술을 하고 요양을 하고 되게 힘들어할 때 그때 이제 해모임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이 해모임이 개발이 된 거 그리고 또 왜 이렇게 싼 가격인지를 듣게 된 거예요. 한 박스 이렇게 이제 사주려고 물어봤더니요. 얘기하지 말래. 그런 얘기 하지 말래. 왜? 그랬더니 나 산삼 먹는 여자예요. 산삼 먹고 있는 여자한테 그렇게 검증되지도 않는 거 함부로 권하지 말라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이혜정 이페리얼님이 이제 뉴스 영상을 보여주신 거죠. KBS, MBC, YTN에 이제 우리 해모임하고 화장품이 소개가 된. 그걸 들어보니까 뭔가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의심스러웠던 게 뭐냐면 아니 이렇게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원자력에서 만든 제품인데 왜 이렇게 싸냐는 거죠. 왜 이렇게 싼지 물어보니까요. 가격 제도가 틀려요. 보통 우리가 네트워크하고 그 회원가하고 소비자가하고 두 개밖에 없는 거 아시죠? 소비자 가격은 비싸요. 근데 회원에 가입을 하면 한 20% 30% 정도가 싸니까 회원 가입해서 싸게 먹으려고 이제 회원 가입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다단계 제품들이 진짜 다 좋아요. 그죠? 우리 원가 비중 보면 다른 네트워크들도 보면 그래도 적어도 한 30% 이상은 원가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다단계 제품이 다 좋은데 뭐가 문제예요? 가격이 비싸니까 생필품이잖아요. 건강기능식품인데 식품면 저는 반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뭐 밥 먹을 때 먹어야 되는 구색 갖춰서 먹어야 되는 반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반찬이 아니고 보약 먹듯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양제를 봄 가을로 먹어야 되고 비싸니까. 그래서 형편만 좋으면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영양제를 챙겨 먹으면 너무 건강할 것 같다 그런 생각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단계가 문제가 되는 게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가입비를 만들고 월간 유지를 만들고 그래야 회사가 매출이 일어나니까. 그런 그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제가 너무 싸가지고 세미나를 제가 알아보러 갔다니까요. 속리산에서 하는 1박 2일 세미나를 제가 알아보러 가서 거기 가서 들은 내용이 우리 회장님한테 강의를 들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전부 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회사가 물론 100년에 가도 망하지 않을 회사를 만들겠대요. 근데 많은 기업 하시는 분들, 사업 하시는 분들 어때요? 망하려고 회사 차리시는 분 있어요? 없죠. 근데 이제 100년에 가도 망하지 않을 회사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생필품을 취급을 하는데 어떤 생필품이래요? 하늘만큼 좋은 거를 땅만큼 싸게 팔겠대요. 좋은 제품 싸게 파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동안에 없었죠. 싼 거는 비지떡이고 그 상품을 잘 모르면 우리가 비싸게 돈 주고 사는 게 낫다라는 그런 말들도 있고 우리나라 속담이 그러고 보면 참 맞는 얘기예요. 하늘만큼 좋은 걸요 땅만큼 싸게 판대요. 대중명품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애터미 말고는 그런 말이 그 말을 우리 회장님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대중명품. 대중들이 쓰는 건 명품이 아니죠. 명품 쓰는 사람은 우리가 대중이라고 안 하죠. 근데 대중명품이래. 그럼 마케팅 플랜 조금 전에 들어보셨죠? 네트워크에 상한선이 없단 말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죽는 순간 가장 작은 돈을 받고 죽는 순간이 제일 가난하대요. 이게 상속이 돼서 넘어가니까. 근데 타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이 상속까지 가기도 전에 회사들이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속을 얘기를 하는데 그 상속을 유일하게 지금 상속이 되면서까지 대물림이 되면서까지 지금 성장하고 유지되고 있는 회사는 글로벌 A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나아갈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상한선이 있대잖아요. 돈 버는 일을 굵고 짧게 끝내래. 그러면서 이 빅 비즈니스를 한 달에 1억씩을 받을 수 있는 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도 없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믿어졌어요. 말도 안 돼. 근데 이 바이너리라는 거를 제가 처음 해봤기 때문에 제가 네트워크를 해본 사람인데요. 제가 했던 방식은 브레이크 어웨이만 해봤어요. 저는 글로벌 A사, 한국의 글로벌 A사를 그대로 벤치마킹한 H사를 제가 해봤거든요. 해보고 내린 결론이 절대 아무나 성공 못하겠다 이거. 하다가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막 하다가. 그게 저는 제 능력 부족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만하자.
그리고 제가 제 발로 스스로 보험회사를 찾아갔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저는 네트워크 할 생각이 1도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회장님이 상한선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애터미는 모두 성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놨대.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표정이 갑자기 밝아지시네요. 나는 그런 거 안 해봤어. 나는 나이도 많아. 나는 학력이 좀 모자라. 아니면은 누구한테 그런 얘기 못해. 상관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들었어요. 나는 내 능력을 내가 일단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제가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무한 단계로 인정을 다 해주는데 내 밑에서 나보다 나은 사람만 나오면 그 사람이 일을 한대요. 그 사람이 일을 하는 게 내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박명훈 크라운 제 파트너잖아요. 일 잘하죠. 그 밑에 또 우리 이승희 크라운 있죠. 최시혁 크라운 있죠. 이번에 또 한 분의 크라운이 나왔어요. 8월에. 이 사람들은 저 때문에 일을 할까요? 자기네들이 그냥 자기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자기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한쪽에서만 자꾸 나오냐고. 왜 한쪽에서만 이쪽에서도 좀 막 이렇게 막 미쳐서 스스로 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보다 미친 사람이 아직은 없어. 제 소실적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쁘게 하고 있지만 월요일 날 되면 또 막 머리 풀어 헤치고 제가 막 부산으로 새벽기차 타고 또 막 내려갑니다. 그런 사람 찾으려고. 아닌 사람을 우리가 원석이 아닌 사람은 다이아몬드 원석이 있죠. 원석을 가지고 세공을 해야 이게 뭐가 되지. 짱돌 가지고 아무리 세공을 해도 다이아몬드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막 마음 끓이고 속 끓이고 저 사람이 잘할 거다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원석은요, 어느 정도 안내만 해주고 하면요, 본인들이 스스로 빛을 발해요. 여러분은 그 세공하는 장소로 안내만 하시면 돼. 그게 어디예요? 세미나에 가면 회장님이 세공을 하신단 말이에요. 막 때를 벗겨주고 그 바깥에 이제 오물을 막 벗겨주고 이 정신 상태를 막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애터미는 내가 쉽게 생각하면 진짜 쉬운 일이라니까. 가입비도 없대. 월간주지도 없대. 내가 사람들이 알리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알리는 제품이 여러분 막 비싼 수입품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비싼 화장품 무슨 과학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공부를 해야 팔 수 있는 제품이 아니잖아요. 생필품이야. 내가 그냥 평생 써온 그 제품들이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 사업이 어렵다. 아니에요. 더 쉬워요. 연세 드신 분들이 우리 간장이나 고등어나 이런 거 드셔보시면요. 젊은 친구들은 이 고등어가 진짜 맛있고 이게 왜 맛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냥 부드럽네. 비린내 좀 덜 나네. 이런 정도인데 연세 드신 분들은 뭐예요? 어머 잡내 비린내도 없고 가시도 하나 없네. 이게 어떻게 입에서 이렇게 살살 녹아? 어떻게 고등어가 비린내가 안 나? 간장을 찍어서 이렇게 드셔보시면요. 이게 진짜 숙성된 건지 질이 좋은 간장인지 아닌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이 오히려 애터미가 더 쉬워. 지난달에 저희 부산에 있는요 82세 드신 우리 사장님이요 세일즈 마스터 가셨어요. 82세.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나 언제 팀장 가면 되니? 그래서 주변에 지금 사람을 찾아봅시다 그랬더니요, 아우 신나가지고 요즘에 신나서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이셔야지 애터미를 누군가에게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 증거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임페리얼 가신 분들 중에 특별하게 능력이 있거나 이런 분 있어요? 임페리얼이 되고 나니까 능력자들이 되신 거죠. 왜냐하면 막 모든 경험들이 전부 다 이분들에게 이제 자산이 된 거죠. 경험 부자. 그래서 지금 대단하신 분들이 되신 거지. 애터미 그 절대 시간 속에서 이분들이 원석으로 이제 만들어진, 다듬어진 거죠. 원래 그분들은요, 전부 다 짱돌 출신들이잖아, 짱돌. 그죠? 근데 진짜 멋지게 애터미가 이렇게 세공을 잘해가지고 진짜 빛나는 그런 원석을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멘. 네. 네, 애터미가 그런 일이라고요. 상한선이 있고 무한 단계라는 거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면 내가 뭐 어쩐데 내가라는 말 여러분들 빼셔야 돼.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나와 함께하는 우리 팀, 그죠? 우리 팀에 누군가를 내가 영입을 해서 초대를 해와서 안내를 해와서 우리 팀원으로 함께 그 사람들하고 같이 좋은 분위기 안에서 함께 일하면 되는 거예요. 즐기면서.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원석이신 분들은 본인이 본인 주제 파악을 해서 원석이신 분들은요, 스스로 알아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해. 그때부터 내 사업의 속도가 그때부터 나기 시작을 하는 거라고. 혼자서 지금 막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여러분 아무리 뛰어다니 보세요. 속도도 안 나고요. 이게 매출도 없고 일은 일대로 힘들고 지치고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은, 애터미 일은요, 세일즈 마스터가 되기까지 첫 번째 30만 포인트가 맞을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거는 거기까지예요. 우리 회장님이 그러시죠. 애터미는 어디까지 가는 게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래요? 오토 판매사라고 하잖아요.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봐서도 맞거든요, 그게. 오토 판매사까지만 내가 가면 내 일은 끝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감사. 예? 예. 나로부터 우리가 30만 PV 대 30만 PV가 되는 여기까지 6만 원, 그죠? 여기까지가 내가 해야 되는 최종 목적지예요. 매일 30만 맞으면 내 직급은 뭐가 돼요?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돼요. 여기까지 가는 이 경험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셔야 된다고. 그러고 나면 내가 이제 70을 맞아야 되겠다가 아니더라고요. 일을 해보니까. 70은 내가 혼자서 70만 포인트를요, 혼자 살려고 그러면 하루에 40만 포인트가 좌우로 더 뜨게 만드는 거는 진짜 어려워. 30 처음부터 시작해서 30 만들기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70으로 넘어가려고 내가 혼자서 뛰어다니는 거는 너무너무 힘들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좌우에 한 명씩을 이 사람들이 30이 맞을 수 있도록 내가 띄워주면은 그럼 나하고 이 사람하고 같이 뛰는 거죠. 손을 잡고. 같이 뛰면서 뭐예요? 내가 30을 맞아본 이 경험을 가지고 너 30을 맞아보자. 매일매일. 응. 그러면 60이니까 이 사람만 있을 게 아닐 거죠. 그럼 여기도 중간에 있고 내가 필요한 제품도 있을 거니까 70이 맞아지는 거예요. 좌우가. 이러면서 이제 이게 복제가 돼서 내려가면 점점점 내가 함께 뛸 수 있는 사람들이 손을 잡고 뛰는 팀원이 늘어나니까 일이 재미있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향을 내가 혼자서 30도 안 맞을 때는 30이 될 때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같이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사람이 안 늘어나. 계속 혼자서 막 열심히 뛰고 다니면서 정말 제가 봐도 안쓰러울 정도로 그렇게 막 소비자 관리한답시고. 근데 2년이 되고 3년이 돼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관리한 소비자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많은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소비자 관리가 쉬워요? 해보시니까? 내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만든 소비자들이 지금까지 남아서 몇 년 동안 계속 나에게 소비를 해주는 소비자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관리를 해서 내 밑에서 매출을 띄우는 소비자를 만드는 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 차라리.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분들이 일이 잘 되냐면요. 우리는 오토 판매사가 되려면 어떻게? 오토 소비자가 많으면 되죠. 오토 소비자를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관리해서? 많은 분들이 관리를 하라고 하는데, 관리의 의미가 저는 이 사람들한테 가서 계속 내가 새로운 정보를 주는 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얘기하는 건 뭐냐면, 차라리 이 소비자들을요, 세미나를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한 3번 정도씩만 일단은 모시고 오라고. 여기 모시고 오면 내가 가서 제품 2가지 3가지 알려주고 오늘 관리하는 거 끝. 내일 또 다음 주에 가가지고 한 2가지 또 얘기하는데 갈 때마다 내가 소개한다고 매출 안 뜨잖아요. 생각해보고 떨어지면 살게, 요런 정도. 근데 이런 세미나를 오시면 어때요? 애터미의 대중명품이라고 하는 컨셉을 듣죠. 회장님 강의서부터 제품 강의, 마케팅 플랜, 비전 강의까지 모든 이 강의의 중심에 어떤 얘기가 들어가 있냐면 제품력이 들어가 있어. 절대 제품, 절대 가격. 그럼 와서 들어본 사람들은요, 아, 애터미라고 하는 이 플랫폼, 인터넷 쇼핑몰이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곳이구나. 그럼 그날 저녁에 어떻게 해요? 집에 들어가면서 카탈로그를 들어가서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쇼핑몰에 들어가서 아, 애터미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것도 있어? 내가 전달을 하러 가서 한두 개 판매하던 제품이 이 사람의 마인드가 애터미를 이해를 해버리면요. 쿠팡보다 내가 애터미를 이용해야 되는 이유, 내가 집 앞에 있는 슈퍼보다 애터미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이유를 이해를 해버리면 스스로 이 사람이 들어가서 물건을 써보더라는 거죠. 써보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직급으로 엮어야 돼. 그냥 이 사람 가만히 냅두잖아요. 그냥 물건만 쓰는 소비자로 냅두면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여러분들은 그냥 그 사람은 소비자밖에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일즈 마스터라고 하는 우리 이 직급으로 한 번씩은 도전을 시켜볼 필요가 있어요. 직급을 갖던 사람들은요,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 너무나 알아버리는 거예요, 쉽게. 세일즈 마스터를 한번 찍고 나면 뭐라고 얘기해요? 물론 그 다음에 유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왜냐하면 내가 보름 동안에 작정을 하고 250만 포인트를 내가 하기 때문에 이때 내 목표는 뭐냐면 내 밑에 물건 쓰는 사람, 어차피 내려가는 포인트가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서 함께 뛸 수 있는 사람 2명, 3명 정도만 찾으면 우리 아까 얘기한 팀으로 내가 이 사람들 손을 잡고 함께 뛰게 되면 이 조직의 볼륨이 훨씬 더 쉽게 커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혼자 하는 것보다 우리는 함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함께 하면요, 힘든 일도 같이 뛰다 보면 힘이 안 들어. 그죠? 재밌어요. 그래서 혼자 다니는 사람한테 전 얘기해요. 애터미 혼자 다니지 마시라고. 처음에는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스폰서님 손잡고 여러분 스폰서 졸졸 따라다니시면서 배우셔야 돼요. 그러다가 내 파트너가 나오면은 내 파트너 손잡고 스폰서님하고 또 같이 다니셔야 돼. 어쨌든 배워야 되잖아. 내가 안 해본 일을 새롭게 시작을 하니까. 그렇게 하면 수당도 빨리 되고 으쌰으쌰 하다 보면은요, 힘든 일도 하나도 힘들지가 않고 재밌더라고요. 요즘에 새롭게 나오는 팀들을 제가 이렇게 여러 팀이 있다 보니까 아, 이렇게 뛰는 팀이 있고 저렇게 하는 팀도 있고 다양한 그런 팀들을 보면서 서로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 상담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답은 적은 거예요. 저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마케팅 플랜인 거예요. 내가 먼저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내가 한 경험을 가지고 내 좌우의 파트너들에게 그 경험을 함께 손을 잡고 띄워주면서 그 파트너들도 그렇게 해볼 수 있도록. 그럼 명분도 있잖아요. 나 수당 맞으려고 뛰는 게 아니라 너도 6만 원을 받아보자. 너도 6만 원을 받아보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파트너들도 6만 원 받게 하면 그 다음 사람이 12만 원을 받고 내가 24만 원을 받게 되는. 그래서 절대 후원수당의 이 단계는 개인의 어떤 그런 그 판매를 가지고 소비자 관리를 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아니에요. 그 구간이. 150에서 240 넘어가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뭐야? 어떤 팀들이 움직일 때 포인트가 그렇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 얘기를 제가 한동안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마케팅 플랜이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회장님이 얘기하시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상한선이 있다라는 게. 돈 버는 일을 끝낼 수 있다라고 그래서 제가 말이 안 돼, 저거는. 네트워크에 돈 버는 일을 어떻게 끝내? 죽는 날까지 일해야지. 놀아가면서. 그랬었고. 마지막으로 시스템 얘기를 하시면서 뭐래요? 아니, 아무리 회사가 좋고 제품이 좋고 보상 플랜이 좋고 해도 성공해본 경험이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을 하냐고. 그때 회장님이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몰라도 된다고. 여러분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그 신용불량자, 그리고 막 연세 드시고 어디 몸 아프고 막 이런 분들만 초기에 17명서부터 이렇게 앉혀놓고 그분들한테 계속 그렇게 부르짖은 거잖아요. 내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하래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바꿔 써보고 좋으면 어떻게 해요? 써봐, 먹어봐, 발라봐 하고 그 다음에 가보자만 한마디만 더 하라고. 우리가 10년 동안 그걸 해가지고 지금 애터미에 그 소비자를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요 애터미를 10년 전에는 애터미 얘기하면 어느 나라 회사냐 그거 뭐 다단계냐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저는 애터미라고 얘기도 안 하고 화장품 전달하고요. 애터미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해모임이고 화장품은 콜맛 거다 이렇게 하고 제가 팔았어. 콜맛라고 얘기하면 전부 다 물어보는 사람 없어요. 뭐 그래? 콜맛 거면 괜찮네?
이러면서 제가 막 선크림을 2만 원에도 팔고 비비크림을 막 10,000원에도 주고 제 마음대로. 12년 전에는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홈페이지도 없었고요. 카탈로그도 없었고 가격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니까. 처음에. 그러면서 회장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돈 없다는 소리 하지 말고 팔아서 여러분 해모임하고 화장품 팔아서 세미나 비용하라고. 기름값도 쓰라고. 왜냐면 우리 해모임과 화장품이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제품을 회사에서 회장님이 싸게 우리에게 총판가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76,500원에 우리가 4박스를 사가지고 한 박스 가격이 148,000원이었어요. 그때 에이전트 가격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팔면 50% 남잖아요. 그럼 그 돈 가지고 기름값하고 밥 사 먹고 하라고. 왜냐면 60호에 77만 원에 팔렸던 해모임이잖아요. 그거를 30% 줄이긴 해도 어쨌든 76,500원이면은 이건 너무너무 싼 거니까. 그래서 화장품도 저도 제 마음대로 이쁜 사람한테는 공짜로도 주고 마음에 또 조금 덜 이쁜 사람한테는 제가 2만 원 받고 2만 원을 자신 있게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콜마를 알기 때문에. 제가 보험을 하기 전에 했던 H사는요. 콜마 제품 화장품을 취급을 했어요. 지금도 아마 그렇고. 그랬는데 거기서 파는 선크림이 35,000원이고요. 비비크림이요. 48,000원이에요. 똑같이 콜마에서 만들어서 똑같이 기능도 똑같고 성분도 똑같고 양도 똑같아요. 근데 판매하는 회사가 다르다는 이유로 한 군데에서는 7,650원이고 한 군데에서는 48,000원이고. 모르면 그렇게 못 팔죠. 전 경험이 있으니까. 그 왜 이렇게 싸게 파는지를 제가 처음에 그 석세스 아카데미를 가서 회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이랬는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듣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사업할 마음 1도 없이 해모임을 알아보러 갔던 그 속리산 세미나에서 제가 막 흔들려 버린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보험으로 저는 제 인생 마지막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험으로 끝내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제 적금, 연금 막 이런 거 전부 다 한 달에 뭐 보통 아무리 못 벌어도 제가 5, 600 이상은 벌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내는 보험료가 한 4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근데 그 이상 벌고 있었어요. 많을 때는 1,000만 원도 벌고. 그러니까 제가 한눈을 팔 수가 없었어요. 10년이 넘어가서 이제 보험 다 완납을 시켜놓고 나면 그때 내가 하더라도 다른 일을 그때 알아봐야지 이랬는데 7년 차 하고 있을 때 애터미를 제가 만나버린 거라니까. 세미나를 가서 이회장 총단장님이 얘기를 막 아무리 해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영상도 막 보라고 했대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도 본 적이 없어. 왜냐면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아마 제 노트북에다가 비번하고 이거를 이렇게 그 A4 포스트잇 가지고 이렇게 붙여주고 가신 거는 같아요. 근데 제가 관심이 없다 보니까 들어가 보지를 않았던 거죠. 그랬는데 이거 가서 세미나를 가서 회장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 얘기가 막 이게 생각이 나기 시작을 하면서 한때 제가 A사를 통하고 H사를 네트워크를 하면서 네트워크에서는 제일 먼저 뭐부터 막 찾으라고 그래요? 꿈을 찾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꿈 얘기를 막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끝나는 일. 근데 꿈꾸다가 그 꿈을 접어놓으려니까 더 허망한 거 있죠. 차라리 몰랐으면 모르고 살 텐데 막 이렇게 살고 싶어 막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희망이 있다가 그 희망이 전부 다 이렇게 가능성을 이렇게 안 보이니까요. 너무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 괜히 헛된 꿈 꾸다가 내 마음만 더 비참하고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진짜 저 부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저희가 7남매예요. 친정이. 딸 6에 막내 아들이에요. 제가 둘째고요. 근데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부모님한테 이렇게 형제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게 가난하니까 막 다 불편해. 지금도 제가 비 오는 거를 끔찍히 싫어해. 왜냐면 어렸을 때 우산이 없어가지고 우리 언니가 학교 가면서 있잖아. 좋은 우산 있으면 지가 혼자 쓰고 가버려. 그럼 저는 이제 우산이 막 시골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엄마 우산 없냐고 그러면 엄마가 어떤 때는 비닐 쓰고 가래. 그래서 어떻게 비닐 쓰고 가냐고. 그래갖고 처마 밑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친구들이 혼자 이제 우산 쓰고 가는 애들 있으면 거기 이제 붙어가지고 이렇게 갔잖아요. 그때부터 빗물이 나한테 닿는 게 나는 막 이 가난의 어떤 그런
그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비 오는 게 막 싫어. 근데 요즘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왜냐면 비 맞을 일은 없고 내가 비를 바라보는 되게 낭만적이고 이제 막 이렇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좋아하려고 해요. 그런 막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진짜 제가 잘 살고 싶었거든요. 나중에 내가 낳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진짜 가난하게 이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 생각이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남편을 선택을 할 때 제 기준은 두 가지였어요. 사업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키가 크잖아요. 나보다 키가 커야 돼 일단은. 두 가지는 제 희망사항이었고 두 개만 되면 우리 회장님이 어느 날 강의할 때 그러시대요. 성격 안 맞는다고요? 성격 안 맞는데 남편이 한 달에 막 5천만 원씩 줘. 어머 그럼 나 저 남자하고 성격 안 맞아서 못 살겠어 이러시는 분 있어요? 여자가 막 돈을 잘 벌어. 한 달에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막 미용실을 하든 무슨 뭘 하든 돈을 잘 벌어. 근데 어느 남자가 우리 와이프 나 막 적성이 안 맞아서 못 살겠어 이러시는 분 있을까요? 저도 그 마음이었어요. 우리 남편이 나한테 돈을 잘 벌어다 주면 제가 뭐든지 다 맞춰줄 자신이 있었다니까.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하는 남자를 제가 선택을 한 거예요. 세 번째 조건은 또 우리 엄마 조건 하나였어요. 딸을 워낙 많이 낳으니까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요 다 나가 죽으래요. 필요 없다고. 하도 엄마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막 속이 상해가지고. 근데 술만 깨시면은요 세상에 둘도 없는 아버지예요. 자상하시고 막. 근데 술만 드시면, 근데 술을 안 드실 수가 없어. 시골에서 농사를 지시니까 힘들어가지고. 그랬는데 엄마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아들 낳다가 죽겠다 이래가지고 7번째 성공하셨다니까. 근데 엄마가 뭐라 하시냐면요, 제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딸들은 엄마 팔자 닮는다는 그런 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걱정이 되셔가지고 엄마처럼 막 힘들게 살까봐 사위가 6이나 되는데 그 사위 중에 술 안 먹는 사위 좀 봤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신랑이에요. 술을 입에도 못 대, 체질적으로. 그래서 평생을 그 세 가지 조건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살아보니까요 하나도 안 맞아요. 아우, 사업한다라는 거 여러분 사업이 만만치 않잖아요. 자본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시대적인 흐름도 그렇고 뭐든지 맞아도 이게 사업이 될까 말까 해. 그죠? 그래서 하던 사업을요 결혼하고 1년 2년 만에 다 엎어버렸어요. 엎자마자 우리가 만난 게 바로 A사 마케팅을 듣게 된 거예요. 자본도 없고 자본도 넉넉하지가 않고 경험도 없고 이런데 A사 그 정보를 주신 분이 부산에 이제 저희 언니하고 형부거든요. 학교 선생님이신데 그때는 공무원들도 할 수가 있었어요. 96년도에. 그래서 정보를 막 부산으로 내려오라 그래. 아버지 생신 때 내려오라 그래서 내려갔더니요. 막 안방에다가 막 이런 막 그 뭐죠? 칠판을 걸어놓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둘이서. 네가 하면은 끝내주는 사업이래. 자본도 필요 없고 경험도 필요 없고 너무너무 기가 막힌 사업이래요. 그 듣다 보니까 또 맞아 그 말이. 선진국의 유통이라잖아요. 근데 우리 언니랑 형부랑 투닥투닥 하면서 그거 아니잖아요. 막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언니 언제 들었어? 이랬더니 적어도 들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대. 한 달 만에 들은 내용을 가지고 1차적으로 이제 그 타겟이 저였던 거예요.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동생 부부. 그 부산으로 불러내려가지고 막 그걸 설명을 하는데 맞잖아 틀리잖아 둘이서 이래가면서 하는데 어쨌든 저는 그 A사 마케팅을 들으면서 선진국의 유통이래요. 미래 유통이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거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시대가 돼. 집에서 홈쇼핑하고 직접 판매하는 그런 시대가 오면 길거리에 다니는 차들이요 택배회사 차들 때문에 도로가 교통체증이 생긴대요. 그리고 집집마다 아파트에 단지마다 택배회사들이 막 줄을 서서 그 물건 배달하느라고. 그 얘기가 지금 맞죠? 그게 제가요 20년 전에 들었던 얘기예요. 그럴 거라고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제가 그 정보를 듣고 올라와서 우리 남편을 들어서 안 그래도 그만두고 싶었던 그 사업을요 바로 접어버리고 전업으로 했잖아요. 했는데 물건이 비싸다 보니까 주변에다가 막 열심히 얘기를 하면요 한 번씩은 팔아주더라고. 근데 두 번, 세 번은요 안 만나줘요. 그때 그 A사를 할 때 누구를 만났냐면 우리 이덕우 임페리얼님을 제 파트너로 만나게 된 인연이었어요. 제가 두 번째 스폰서고요. 저희가 포기를 하니까 세 번째 스폰서를 만나서 아메리카로 또 가신 그 세 번째 스폰서가 권영식 총장님이에요. 유가영 권영식 총장님.
권영식 총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게 대단하신 분을 파트너로 둬도 성공이 안 되는 일이더라고, 그 일은.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나중에 이제 그분이 H사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면서 다시 연결이 됐던 거고, 그렇게 괜찮아서 해본 그 일도 애터미를 하고 나서 제가 알았어요. 그 일이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애터미가 너무 감사해. 제가 능력도 없고 그냥 어쩌면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질 만한 그런 일이에요. 나 해도 아무것도 성공 못했던 그게 제 능력이 안 돼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애터미 와서는 제가 성공했죠. 로얄 정도 되면 성공한 거 맞잖아요. 네. 아니 이렇게 성공한 게 제가 바뀌었어요? 저 옛날에 그 강정옥이고 지금은 똑같은 강정옥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저만 성공한 게 아니라 제 파트너들 중에 지금 리더스 클럽 이상이 거의 한 50명, 60명은 되는 걸로 알아요. 쉬어볼 수가 없어.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저처럼 이렇게 이쁘거나 죄송해요. 경험이 있거나 진짜 영업을 해봤거나 뭔가 타고난 어떤 그런 게 있어서 성공한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다단계 경험 있는 분이 거의 없어요. 다 애기 엄마들이고요. 학교에서 그냥 동네마다 모여가지고 그냥 커피 마시고 애기들 그 자모회 모임하고 이랬던 애기 엄마들이 지금 다 애터미에서 리더스 클럽, 로얄 클럽에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비전이에요. 증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애터미를 지금 그분들을 보고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들 뭐라고 얘기해요? 애터미 희망이 있네, 비전이 있네라고 얘기를 해. 처음에 제가 석세스를 가서 그 회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나도 잘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케팅 플랜을 회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3년에 1,000만 원, 1일 100일 100만 원, 1000일 1000만 원 작전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회장님이 마케팅 플랜을 설명을 하셨어요. 내가 마케팅을 만들 때 한 3년 정도만 미친 듯이 집중 몰입을 하면요, 누구든지 1,000만 원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놨다고. 저는 그 말에 꽂혀가지고 애터미를 시작을 한 거예요. 보험을 10년 끝내놓고 나서 애터미를 하려고 했는데 3년 후에 시작을 하려고 해도 애터미는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보험은요, 지금이나 3년 후나 똑같아요. 내가 영업을 해야 되고 내가 계약을 해야 되고 내가 고객 관리를 해야 되고 똑같단 말이죠. 근데 애터미 안에서 내가 3년을 보낸다고 하면 잘하면 1,000만 원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제가 세미나를 이제 알아보면서, 근데 저를 이제 이렇게 부채질 하면서 오히려 저를 끌고 나간 사람이 바로 우리 박미영 크라운이에요. 회모임을 제가 소개를 했더니 그렇게 검증도 안 된 거 함부로 권하지 말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제가 이제 막 뉴스 영상을 보여주고 세미나를 데리고 갔어요. 그 다음 주에 제가 석세스 갔다 오고 나서 이런 데 있는데 한번 가볼 거냐고 그랬더니요, 두 말도 안 하고 갈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도 데리고 가서, 몸도 그때 막 암 수술한 이후라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도 그 원데이 세미나를 참석을 하고 버스 타고 올라오는데 사람이 뻗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일나는 줄 알았어. 괜히 데리고 갔다 막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곤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집에 들어가서 이제 누웠는데 천정의 회장님이 강의한 그 내용이 전부 다 다시 리바이벌 되면서 전부 다 마음에 와닿더래요. 그러면서 며칠 후에 이혜정 총단장님을 따로 만나가지고 마케팅 플랜하고 설명을 다시 들었대. 저는 모르는데. 저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몰라요? 전 당연히 모르죠. 그래가지고 알아져 버렸대잖아요. 이 원석이 지가 원석인 걸 알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막 한 달 만에 갔다 온 지 보름 먹어보더니 한 달 만에 바로 사표 내버렸잖아. 보험을요. 저는 4개월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어떻게 뭐 사표를 바로 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무한 단계에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저는 처음부터 나왔기 때문에 제가 운이 굉장히 좋은 거죠. 지금 12년을 같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얼굴 붉히거나 이래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보고 생명의 은인이래요. 저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 부실한 그냥 암 걸린 암이 축복이다. 암이 아니 멀쩡한 친구가 왜 암에 걸리냐고. 애터미를 만나기 위해서 암도 걸렸던 것 같아요. 갑상선 암. 본인도 그렇게 막 힘들어하지도 않고. 그때 나중에 막 방사선 치료할 때 그때 조금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워낙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암도 그렇게 쉽게 이렇게 이겨내는 것 같더라고. 내가 암이면 바로 수술해 주세요 막 이랬대잖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뭐 긴장하고 뭐 속상하고 이런 것도 없고, 지금도 이제 비즈니스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쿨하게 진짜 본인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고 알아서 그렇게 일을 너무나 잘하고 있는 그런 파트너예요. 그러니까 제 운인 거죠. 네트워크를 해본 제가 두렵기도 하고 자신감도 없고 막 이랬던 제가 애터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요, 스폰서님들을 위해서 증거로 보여주시고 회사에서도 또 이렇게 확인이 되고 내 파트너가 나와서 뛰다 보니까 안 뛸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그냥 같이 손잡고, 명분은 뭐였냐면 제가 말린다고 따라 나온 거예요. 이러는 거 아니야, 부업으로 해야지, 이거 누가 전업으로 하냐고, 보험을 하면서 하자고 제가 이러면서 같이 손잡고 뛰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니까 잘했던 거는 뭐냐면 시스템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 단 한 번도. 지금까지 12년 동안 코로나 이전까지 애터미를 하면서 석세스는요, 제가 딱 한 번 빠졌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당연히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 학생들이 학교 가는 거 당연한 거죠. 군인들이 군복 입고 나라 지키는 거 당연한 거죠. 애터미는 뭐예요? 비즈니스죠. 비즈니스에서 돈을 우리가 100만 원 벌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1억을 벌자고 하는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석세스를 왜 가냐고. 그것도 스폰서가 오라고 해야지 가. 그런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해? 여러분들이 막 속상하잖아요. 오라고 했는데 또 안 오고, 이번에 티켓도 없어 죽겠는데 또 나중에 와가지고 티켓 달라고 그러고 막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하려면은 여러분 생각만 바꾸시면 돼.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사장님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고객님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사장님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머릿속이 막 복잡하고 속이 막 부글부글 끓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런 사람은 사장 아니에요. 사장이 누가 오란다고 오고 가란다고 가냐고. 사장님들은 스스로 알아서 자기가 나가서 샷하문 열고 본사에 세미나 있으면 자기네들 알아서 가고 그러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사장님 아니라니까요. 원석은 따로 있어. 나랑 같이 손을 잡고 진짜 정상까지 같이 갈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어떤 Y 부분, 그 사람의 꿈과 목표가 뭔가, 인생 시나리오가, 그 사람이 쓴 인생 시나리오가 뭔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그분을 안내를 하시면 돼요.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제가 애터미를 결단했던 거는요, 인생 시나리오였어요. 인생 시나리오를 쓰라고 해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이 안 되네 이랬는데 말도 되네. 저렇게만 된다고 하면 이 회사 짱이다. 근데 다 변질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집에 가서 돌아가서 물건도 한번 써보면 되겠네? 그냥 이런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1박 2일을 하니까 배를 깔고 누워가지고 한 방에 누워가지고 인생 시나리오를 쓰라고 하는데요. 제 기준으로 생각할 때는요, 동그랬어요. 제 인생. 수레바퀴가 이만하다고 하면 크기는 좀 작아도, 왜냐면 이건 내 기준이니까. 제 기준은 뭐였냐면요, 부모님한테 1년에 용돈 3번 드렸어요. 명절 때, 엄마 아빠 생신 때. 내 형편에 이 정도면 괜찮은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내가 잘 못 사니까. 잘 사는 우리 언니가 좀 더 드리면 되고, 내 동생들이 공무원 하고 있으니까 매달 조금 드리면 되겠지. 나는 엄마 아빠한테 오히려 손을 안 벌리면 다행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못 살면서 참 당당하죠. 그래야 살겠더라고요. 매일 마음에 막 이게 짐이 되면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서울에서 애 셋 키우면서 살려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애들한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네들이 대학 딱 들어가면 알아서 알바를 하든지 장학금을 받든지 알아서 해라. 대신에 엄마 아빠가 우리가 니네들한테 짐은 안 될게. 그래서 저는 우리 남편이랑 노후 준비하느라고 제가 열심히 살았던 거고, 지금 당장에 해결해야 될 거는 우리 남편이 지금부터 벌고 있으니까 같이. 딱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 회장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뭐래요? 애들한테는 어쩌래요? 집을 하나씩 다 사주래. 부모님한테도 집도 사드려야 된대요. 그럼 저는 집이 몇 차가 돼야 돼요? 우리 집도 없었다니까? 6채. 양가 부모님 집 한 채, 애 셋, 우리 집. 그리고 또 뭐예요? 용돈 막 생활비 드리라잖아, 한 달에. 여러분들은 한 달에 뭐 5만 원, 10만 원 갖고 살 수 있냐고.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시면 몸도 더 약해지시고 이러니까 병원비만 해도 2, 300이 들어간다고.
3, 400 드려야 된대요. 그래서 회장님이 자기도 어머니한테 그렇게 드린대. 그러니까 양가하니까 생활비만 해도 500만 원이네? 말이 안 되죠. 그 회장님 기준으로 제가 시나리오를 그려보니까 별 모양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현실 점검을 제가 인생 시나리오로 했던 거예요. 근데 과연 이 모양을 가지고 이거를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 주려면 보험을 내가 계속 해야 될까? 애터미를 해야 될까? 보험 갖고는 안 돼요. 노동의 수입이라. 내가 그달 일을 하지 않으면 나오는 소득이 없잖아요. 보험은. 일한 만큼 딱 나오니까. 근데 내가 일을 못하는 달도 있고 일이 또 잘 되는 달은 1년 중에서 몇 달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지.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밥만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이 노후 문제를 그리고 부모님 문제를 우리 자녀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고. 그때 이 충격을 받으면서 제가 애터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매번 세미나를 가다 보니까 생각이 점점 이제 바뀌면서 회장님의 그 강의가 현실적으로 저렇게 돼야 되겠구나.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드디어 이제 제가 제 꿈을 끄집어내게 된 거죠. 그래, 나 옛날에 이런 꿈도 있었잖아.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뭐 형편상 꿈을 꿀 수가 없어가지고 그 제가 또 이제 경상도다 보니까 우리 담임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경상도 사람들은 아나운서가 될 수가 없대요. 발음 이게. 저는 어려서부터 아빠 따라 이렇게 논에 나가고 막 이러면서 아나운서 놀이하고 컸다니까요. 막 괭이 막 이런 거 아버지 거 이거 들고 가면서 막 뭐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막 이래가면서 제가 사투리 많이 안 쓰잖아요. 근데 얘기하다 보면 지금도 이제 억양은 나와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 근데 그거를 제가 아메이를 하면서 그 꿈을 꿨다가 접었어요. 그거 제가 아가씨 때 제가 이제 그 길거리 캐스팅이라고 하죠. 모델 지금 이제 그 모델 에이전시에서 또 그런 캐스팅도 받아봤었어. 근데 그러려고 했더니 우리 사촌 언니가 디자인하는 언니가 꿈깨라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일이 얼마나 힘든데 그런 거를 그냥 막 꿈도 꾸지 말라고. 그래서 또 그런가 보다 또 그랬어요. 근데 이제 살아오다 보니까 막 이런저런 생각들이 나도 그때 그거 해봤더라면 그거 했더라면 이런 생각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그 꿈들이 다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강의하는 건 뭐예요? 제가 저 아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연식이 좀 오래되신 분들은 저 아시죠? 제가 우리 석세스 때 메인 사회도 몇 년 동안 봤었고, 그러면서 이제 뭐 애터미 안에서 제가 해볼 거나 다 해봤어요. 꿈도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이제 새로운 꿈은 뭐냐면 제가 이제 환갑이 될 때 기념으로 이렇게 그 모델 거기에 이제 꿈을 지금 갖고 있어. 시니어 모델. 60이 돼야지 또 시니어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데 애터미 안에서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애터미 안에서 김현숙 임페리얼님이 먼저 시도를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분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또 이렇게 꿈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런 꿈을 꾼다라고 하니까 또 우리 파트너들 중에 또 새롭게 또 이런 꿈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기 아들을 모델을 시키고 하시는 그런 분도 있고. 그래서 이 사진들이 괜찮죠? 앱솔루트 모델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피부에 이렇게 기미가 있던 제가 우리 대단한 애터미 우리 앱솔루트의 효과예요. 증거예요. 제가 이렇게 아무 짓도 안 하고 화장품만 처발처발한 결과가 이런 화장품 모델로 가능하게끔. 저거는 사진은 이제 우리 전문가들하고 이제 같이 해서 찍은 거예요. 괜찮죠? 제가 찍어 놓고도 너무 이제 제가 막 자랑스러운 거 있죠. 다음은 제주도 가가지고 제가 막 우리 작가님하고 막 메이크업 아티스트 데리고 스태프들 데리고 제주도 가가지고 또 작업을 했고 파트너들하고 또 저렇게 노을 지는 저기에서 후원하러 갔다가 저렇게 또 이제 찍었어요. 혼주 모델도 제가 했잖아요. 혼주 메이크업 모델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또 저것도 한번 도전해보고 우리 이제 후원 가서 이제 찍은 사진들이고 이게 이제 앞으로도
또 새롭게 꿈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 애터미 제가 집중 몰입을 한 거는 10년이거든요. 10년인데 코로나 이전까지 부산을 처음에 시작한 그 후원이 부산이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들을 제가 이제 아들을 냅두고 위에 딸 둘하고 이제 애가 셋이잖아요. 그 애들 대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는 이 아이들을 그냥 팽개 쳐놓고 3일씩 부산을 가서 일을 하고 수요일날 저녁에 올라와서 목요일날 원데이 가고 또 금토 석세스 가고 거의 집에 캐리어가 아마 바퀴가 한 4개 5개 정도가 캐리어가 망가진 것 같아요. 짐을 풀지를 않았어요. 집에 와서 짐을 풀지 않고 또 그 캐리어를 들고 다음 주에 또 내려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가족들도 충분히 함께 대가 지불을 했고 그래서 이제 올 대통령 선거 날에 이제 저희 친정엄마가 제가 이제 코로나 때 제가 서울로 모셔서 세브란스에 입원시켜가지고 행복하게 코로나 때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일 때 엄마하고 제 평생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엄마하고 이제 추억 쌓기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예쁜 옷도 사드리고 용돈도 많이 드리고 이러면서 엄마가 도대체 내가 무슨 복으로 이런 딸을 낳냐고 옛날에 다 죽으라고 했던 그 딸들이 어쨌든 다 지금 이렇게 성공한 모습을 엄마가 보시고 그러고 돌아가셨고요. 우리 또 지금 사랑하는 아이들 아들은 5학년 때 시작한 그 아들을요 중국으로 유학을 보냈다가 지금은 이제 군대 가려고 집에 와 있는데 유학 보낸 그 어떤 그 인맥들이 너무나 좋은 인연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또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돈 벌기 위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돈이 전부였기 때문에 돈 벌려고 시작한 이 애터미가 제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회장님이 너무 감사하고 애터미라고 하는 훌륭한 도구를 만들어주신 우리 회장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함께 지금 뛰고 있는 우리 스폰서님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들 이 하나의 또 하나의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진 거예요. 집안에 무슨 대소사가 있으면요 친척들한테보다 우리 파트너나 우리 스폰서님들하고 먼저 이렇게 연락이 될 정도로 그런 새로운 가족으로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애터미가 우리 각자의 지금 리더들의 어떤 상황이나 지금 그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것도 재미있게 아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성공을 했을 때 평범한 서민이 10년 정도 어떤 일을 집중 몰입을 해가지고 인생이 바뀌고 그 인생이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비즈니스라면 여러분 한번 무조건 하셔야죠. 애터미 이제 지금서부터 이제 폭발하는 시점이에요. 엊그저께 이제 몽골 오픈했죠. 세계적으로도 지금 모든 나라에서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애터미가 다 되는데 여러분 지금 나만 안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런 기적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오늘 이 좋은 날씨에 다른 데 안 가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여러분들을 성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1시간 안에 제가 이 대단한 애터미를 얼마나 더 많이 보여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들은 이제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애터미를 안 하시는 분은 처음부터 몰랐으면 괜찮아요. 근데 애터미를 알았는데 하다가 내가 힘들어서 그만뒀다. 평생이 편치가 않아 그분은. 차라리 내가 몰랐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후회하실 일이 생겨요. 나는 포기했는데 어느 누군가는요 그 사람이 진짜 일을 해. 그러면서 돈도 번대. 또 직급도 갔대. 뭐 인스타 보니까 뭐 승급했다고 막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밤마다 여러분들은 이제 꿈자리가 뒤숭숭해지고 속상하고 막 이럴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해버리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애터미는 100% 성공하는 일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애터미는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 능력과 노력 그 이상의 엄청난 대가와 보상이 주어지는 일이라는 것만 그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절대적으로 내가 해야 될 몫은 내가 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뭐 하시면 돼요? 여러분을 안내하신 스폰서님에게 내가 뭘 하면 되냐고 물어보세요.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눈을 째리면서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돼요? 스폰서님에게 내가 뭘 하면 되냐고, 스폰서님 제가 뭘 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을 진짜 푸른 초장으로 안내를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애터미가 네, 이 감사하고 소중한 이 애터미가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끝내주는 멋진 그런 훌륭한 성공의 도우미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